안녕하세요, 보소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정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빙판길이나 이런 데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넘어지시거나,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서 이렇게 요양생활 하시다가 침대가 낮은 게 아니라 일반 병상은 좀 높잖아요. 거기서 떨어지셔서 골절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노인분들이 넘어지거나 낙상해서 골절되시면은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체력적으로 약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시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망 진단서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행, 중간, 집조사인 이렇게 있는데, 선행 사인이 가장 중요해요. 선행 사인에 보통 보면 폐렴, 폐혈증 이런 식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진단서상으로는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이분은 골절돼서 다치셔가지고 이번에 누워 계시다가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 생기고 움직이지 못하는 폐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치료 기간 어느 정도 몇 달 치료하다가 갑자기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치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선행사인에다가 이제 폐렴, 폐혈증, 욕창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다쳐서 사망한 걸로 보여져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이 선행사인 폐렴, 욕창 써 있는데 이거는 질병이다, 질병으로 사망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상해 사망 못 줘 라고 해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면책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송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워낙 또 케이스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소송을 가게 되면 패소한 경우도 많고 승소한 경우도 많은데, 워낙 다양한 요인들이 적용을 해서 이럴 때는 승소하고 패소한다 이렇게 정답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다친 시기로부터 사망한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느냐 이것도 보고요. 그리고 차트를 들여다보면 어떤 치료를 했고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무작정 다친 날로부터 오래 지났다고 질병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차트 분석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을 때 병원을 한 군데 오래 있을 수도 있지만 옮겨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치료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식으로 끊어서 주치의한테 계속적으로 소견서 같은 걸 받아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소견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식으로 받느냐, 길게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짧게 받아도 돼요. 함축적인 의미, 가장 키워드 단어는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내용이 언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후유증 혹은 합병증을 지금 치료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서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한 병원에 있든 병원 옮겨 다니든 일정 기간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기간을 끊어서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주치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치의분한테 현재 내가 치료받고 있는 게 언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증 혹은 합병증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고동이 불편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욕창이든 폐렴이든 이런 합병증이 발생해서 그걸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뭘 치료받아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원인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원인이 상해 사고냐 아니면 질병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견서를 간단하게라도 주기적으로 받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할 때 같이 대출하시는 게 어떨까.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 그래도 안 주는 보험사들이 요즘 많으니까 소송 갈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소견서를 요구했는데 주치의가 이걸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책임을 좀 회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병원 옮기던가 해서 아니 당신이 치료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신의 소견을 밝힐 수 없다면 사실 그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시고, 이걸로 인해 합병증을 치료받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사실대로만 적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부하면은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한 줄짜리라도 소견서를 받아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실 거니까 추천드릴 거고요. 겨울 이제 가고 이제 봄이 왔으니까 낙상 사고로 인해서 이제 슬슬 보험금 청구하는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컨텐츠 찍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아주 최근에
엄청나게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요거를 갑상선암으로 지급하느냐 일반암으로 지급하느냐에 대한 판결인데요. 상당히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고, 갑상선암이라는 것은 워낙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 최근에 상당히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꼭 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